이번 시간은 90번부터 100번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마주볼 대자라고 하죠. 마주보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주볼 대. 대꾸라고 그러죠. 대꾸. 이제 대구라고 쓰고 대꾸라고 일조. 그래서 대꾸. 마주볼 대자에 글귀구라고 합니다. 글귀. 글귀 알죠? 글귀. 해서 구절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는 글귀. 이런 뜻이죠. 두 개의 글귀가 마주보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죠? 그 대표적인 그 문장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지 싶은데, 달 있잖아요. 달. 봄날 밤에 뜬 달은 어때요? 봄날 밤 달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똑같은 달인데 가을날 밤 뜬 달은 어때요? 슬퍼요. 그래서 이 두 개 구절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봄날 밤 뜬 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요 구절하고 가을날 밤 뜬 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 요 구절. 이 두 개 구절이 서로 마주본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왜 봄날 밤 뜬다는 기쁘고 가을은 슬플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자, 대꾸. 그래서 두 개의 글귀가 마주보고 있다 해서 대꾸라고 합니다. 그죠? 괄목상대인데요. 괄목상대. 그 괄자가 좀 어렵죠. 그죠? 괄자 빼놓고 이제 나머지는 쉬운 건데요. 괄목. 이 괄자가요. 비빌 괄자입니다. 비비다. 그래서 비빌괄. 그 다음에 눈목재에서 눈을 비비다고 상대는 서로 상대에 마주볼 때니까 상대 서로 마주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눈을 비빈다. 그래서 눈을 비비며 서로 마주본다.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눈을 비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믿기지 못한 사실을 보았을 때잖아요. 그죠? 그죠? 믿기지 못한 사실을 보았을 때 내 눈을 의심하면서 눈을 비비게 되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느냐? 눈을 비빈다는 것은요. 믿기지 못한 사실인데 그 믿기지 못한 사실은 뭐냐? 내가 안 본 사이에 상대방의 실력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죠. 실력의 발전이죠. 안 본 사이에 실력이 너무 발전해서 내가 눈을 비비면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는 거죠. 좋은 뜻으로. 그래서 안 본 사이에 실력이 부쩍 발전해서 눈을 비비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괄목상대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게 되면요. 괄목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본 사이에 너무 실력이 있어 눈을 의심하며 해서 비비면서 확인해야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눈을 비비며 서로 맞춰본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력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죠? 눈을 비비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대자가 워낙 유명한 글자고요. 대자보죠. 이제 모르는 글자가 없죠. 이제 대자 더하기 보자, 알릴 보자 기억나죠? 그죠? 알린다는 얘기죠. 대자는 어때요? 대자. 큰 글자잖아요. 큰 글자. 글자 자자. 유명한 글자죠. 그죠? 큰 글자로 알린다. 우리 A4 용지에 포인트 10이 아니죠? 그죠? 큰 글자로. 큰 글자로 알리는 게 대자보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요. 대학의 상징물이죠. 대학의 상징물. 대학 정문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이 딱 있고, 그 게시판에 보면 큰 글자로 하고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대자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이런 데는 없죠.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대학이 있어요. 대자보. 큰 글자로 알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이 대자보를 볼 날이 얼마 남았죠. 이제. 대용절인데, 그죠? 역시 전자가, 이 전자는 저번에도 나왔죠. 그죠? 이 전자가 나오면 집이다. 집이다. 대용이죠. 대용. 이 웅자는요, 수컷 웅자라고 하는데, 수컷. 이 수컷 웅자라고 하지만, 그죠?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수컷 이런데, 일반적으로 단어에 보면요, 이 웅자, 뭐에 줄임말로 많이 쓴다? 자, 웅자 들어가는 말, 뭐 있냐? 생각해 보면요, 거의 없어요, 웅자, 그죠? 웅자. 그러니까, 웅자니까, 웅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웅녀 하게 되면요. 웅녀 제사잖아요. 이 수컷인데 웅녀 뭐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웅자가 들어가는 말은 영웅이죠, 영웅. 그래서 이 대웅의 뜻은 뭐냐면 큰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큰 영웅. 큰 영웅의 집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야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웅전은 어디 쓰느냐 말이냐면 이 불교 용거든요. 불교에서 쓰는 말로 집이죠. 누구의 집이냐? 큰 영웅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럼 불교에서 큰 영웅은 누구냐? 그렇죠. 그죠? 바로 석가모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집을 우리는
대웅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대웅전이 석가모니 집이라는 것은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요. 그죠? 한자를 알면은요. 그래도 더 쉽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하는 거하고 이걸 한글로 해서 석가모니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야 이게 큰 영웅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대웅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자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큰 거예요. 그죠? 92번이 대자죠. 대신할 대자라고 합니다. 그죠? 대신할 대자고 참 많이 쓰는 거죠. 요즘 광고 때문에 유명한 앞뒤가 똑같은 그죠? 전화번호 그죠? 대리운전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대리운전.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직책 중에 대리가 있잖아요. 대리 그 대리예요. 똑같은 대리입니다. 한자 똑같아요. 그런데 이 리자는 있잖아요. 이제 다스릴 리자, 이치리자라고 쓰는데 요 리자는 생각보다 줄임말로 많이 씁니다. 줄임말. 요 리자가 들어가면은 줄임말이다. 그래서 대리 이 말은 뭘 줄였을까? 대신 리자로 끝나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대리가 대신 뭐 해준다? 그렇죠? 뭐 해준 말이다? 처리하다. 의 준말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대신 처리하다. 운전 대신 처리한다. 그죠? 일도 대신 처리한다.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 대신 처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자자리가 앞에 두 글자만 계속 봐왔는데요.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죠. 세자자리가 무조건 앞에 두 자, 뒤에 한 자. 아니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요것처럼 뒤에 두 자가 단어가 될 수 있죠. 뒤에 두 자가. 왜 꼭 앞에 두 자만 되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유인해야 돼요. 그죠? 이건 뒤에 두 자가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을 대자잖아요. 명사니까 어떻게 해석돼요? 바로 명사를 대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를 대신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경상도에 보면 있잖아요. 대명사, 유명한 대명사. 아마 경상도 출신의 학생들은 잘 알지 싶은데, 그죠? 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에 가면 뭐 있어요? 그죠? 거시기. 오늘 우리 거시기 한다고. 그죠? 뭐 쓰잖아요. 그죠?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이걸 대명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관련되면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대명사 세자짜리 이렇게도 단어를 만드는구나 또 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딱 보는 순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역시 이거는 이제 앞에 두자 대변 더하기죠. 그죠? 대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대신 변자 힌트 중간에 말씀 문자 있죠. 말씀 문자. 자, 여기에 힌트가 되겠죠. 그죠? 대변.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자는 무슨 변자냐? 좀 말씀 문자가 여기 있으니까 말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할 변자가 되는 거죠. 대변인이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죠? 대신 말하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 93번 띠대자라고 하죠. 띠대자. 띠대자인데 학생들 보면 띠대 하면서 띠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띠대 하는데 띠는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머리띠, 허리띠를 보다시피 그죠? 이렇게 네모난 그렇죠. 이런 모양의 것을 우리는 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렇죠? 글자에 접근을 해야 이 단어가 이해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죠? 띠대자입니다. 우리 허리띠, 머리띠 뜻은 띠대자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 글자, 이 띠대자는 허리띠죠. 옛날 임금들이 허리에 차고, 그죠? 금식 장신구를 중중 달고 다녔던 그 모습이라고 해요. 그죠? 어쨌든, 열대지방, 우리 많이 쓰죠. 열대 과일도 많이 쓰는데요. 뜨거울 열자. 밑에 점 4개, 불화자죠. 그죠? 뜨거울 열자에 띠대자죠. 그럼 이걸 해석하면 뜨거운 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뜨거운 띠. 열대지방이 뜨거운 띠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열대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띠, 다른 거 뜻도 없고, 그렇죠? 품사 바꿀 것도 없죠? 그리고 뭐예요? 줄임말이라는 거죠, 이게. 띠. 자, 뭐의 준말이다? 뜨거운 띠? 뭐의 준말?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바로 지대죠, 지대. 땅지자가 있어야 돼요, 땅지자. 뜨거운 지대죠. 이 열대예요, 뜨거운 지대. 적도 부근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뜨거운 지대.
그래서 이 지자를 줄여서 열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대. 그렇죠? 그래서 이 한자는 의의가 있죠. 이야기하지만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죠? 안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안자는 눈 안자죠. 힌트는 역시 눈목자가 있으니까요. 그죠? 눈목자가 있고 눈 안자입니다. 눈 안자에 띠 대자. 그 눈띠? 이상하잖아요. 눈띠? 그죠? 이런 것도 해설하면 학생들이 참 해설을 못해요. 눈띠. 눈을 가리는 띠. 이렇게 해설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띠는 동사. 띠가 목적으로 쓰였을 때 동사를 찾아봐요. 띠를 어떻게 해요? 띠를 매다? 아니죠. 띠를, 그죠? 띠를 두르다라고 하잖아요. 띠를 두르다. 그죠? 그래서, 이 안대라는 것은 뭐냐면, 눈안자에 띠대자에서 눈에 두르는 띠. 이런 개념이죠. 눈에 두르는 띠. 띠를 우리가 두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두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대. 우리 애꾸노 있잖아요. 그죠? 애꾸노. 그죠? 안대. 우리 보물섬, 그죠? 주인공, 선장 누구? 보물섬, 선장, 애꾸는 잭. 그죠? 안대. 그죠? 눈에 두르는 띠. 이런 개념이죠. 그죠? 94번 그림도자죠. 이 글자도 보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글자를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려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액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죠? 그냥 그렇게 글자 쉽게 읽기 위해서. 아니, 이걸 몸이라 생각하면 돼요. 몸이라는 걸 그림으로 액자 속에 그려놨다. 이렇게 보면요. 이 글자가 외우기 쉽죠. 여기 액자 속에 몸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는 그림도자입니다. 그림도자고요. 이거는 글서자가 대표 뜻이죠. 글서자. 이게 그림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글서 해서 그림과 글이죠. 그림과 글. 그림과 글인데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도서관 그지? 도서관 할 때 쓰는 게 야거든요. 그죠? 야인데 그럼 도서는 뭐냐? 도서가 뭔데? 도서. 자, 그림과 글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림으로 된 책이 있고 글로 된 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죠? 처음에 넘겼던 책은 전부 다 그림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이 자꾸 없어지고 글이 남게 된 거죠. 지금은 그림만 있죠. 그림이 오고 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된 책, 글로 된 책. 그래서 우리는 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엮을구자 기억나죠? 그죠? 엮을구자고 그림도자예요. 엮는다는 거죠. 엮는다. 엮는다. 이거 이해를 잘 못하는 엮는다. 가로, 세로 이렇게 엮는 거를 엮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 건물을 엮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야기를 엮을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이거는 그림도자잖아요. 그림을 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구도를 잡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림을 엮는다. 이거 그림 엮는 것을 구도로 얘를 어떻게 그릴지 우리 보면 그 화가들이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그죠? 잣대로 삼아서 그림 그릴 때 구도 잡잖아요. 그죠? 구도로 그림을 엮는 거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걸 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95번 도자는 이끌 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길도자 밑에 마대촌자들은 이끌 도자라고 합니다. 그죠? 도출 이끌도 나갈 줄 이끌고 나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결론을 도출해내다 이끌어내다. 그래서 이끌어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을 도출하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끌어내다. 유도란다는데요. 유도요. 유도. 이 유자는 우리가 이제 사투리로 보면은 이제 꽃이다. 꽃이다. 라고 하는데 공식 표준은요. 꿰다라고 해요. 꿰다. 꿰다라고 합니다. 꿰다. 꿰류자죠. 이끌도자죠. 꿰류 이끌도 꿰어서 이끌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쉽게 보면 꼬셔서 데려간다 이런 개념이죠. 꼬셔서 데려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꿰어서 이끌다. 유도하다. 유도 장치, 유도 미사일. 꿰어서 이끌다 이런 뜻이죠. 글자가 들어봤을 때. 그래서 사람을 꼬실 때, 꿰을 때 주로 뭐로 꼬시느냐? 그렇죠. 화려한, 그렇죠. 아주 뛰어난 말솜씨죠. 이거 화려한 말솜씨. 우리가 보면 어떤 사기를 당할 때 보면요, 그 사기꾼들이 보면 그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죠. 아주 화려한 말솜씨.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얘가 꿰어서 이끌다 이런 뜻이고요. 도화선이죠, 그죠? 도화선. 이끄는데 뭘 이끄느냐? 불을 이끈다는 거죠. 불을 이끄는 선이다. 라인 개념이죠. 라인 실로 돼 있죠, 그죠? 라인 선자. 불을 이끄는 선이다. 이 도화선이에요. 불을 이끄는 선.
도화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도화선. 불을 이끄는 선. 이렇게 선이 쭉 있죠. 선이 쫙 있고요. 그죠? 이게 여기 불을 딱 붙이면 이 불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 선이 쭉 이끌고 가가지고 어디에 이쪽 바로 다이너마이트 폭탄에 가서 뻥 하게 되는 거죠. 뻥. 이게 이제 도화선이라는 거죠. 도화선. 불을 이끄는 선. 불을 이끌고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도화선이 어떤 뜻으로 쓰느냐? 딱 보세요. 그죠? 불을 이끌고 가는 선.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떤 일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쭉 가서 본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의 도화선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2.8 독립선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2.8 독립선언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3.1 운동이 뻥 터지게 된 거죠. 그죠?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누군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노벨이라는 과학자죠.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다이너마이트 만들면서 유명해지는 데다가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노벨 못지않은 발명품을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아직 그죠? 남아 있어요. 뭔지 어떤 발명품일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가 있어요. 그죠? 96번입니다. 도자. 이 도자는 이제 정도 도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는데 좋아요. 정도 도자다. 정도도. 그래서 밀자다. 빽빽할 밀자죠. 빽빽할 밀자의 정도 도자 해서 밀도하게 되면 빽빽한 정도. 산 생각하면 되죠. 산도 보면 나무가 빽빽하게 있고요. 집 도시 보면요. 집도 빽빽하게 있죠. 그죠? 어쨌든 빽빽한 정도다. 우리 인구 밀도 할 때 쓰는 거죠. 빽빽한 정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냐 하면요. 그죠? 왜 잘 모르는데, 그죠? 어디겠어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인도의 뭄바이라고요. 뭄바이. 밀도, 빽빽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각도적 각, 뿔각자죠. 정도도자. 뿔의 정도? 뿔의 정도 뭐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요. 뿔의 특징은 어때요? 뿔의 생김새가 뾰족하게 생겼죠? 예, 뾰족한 정도다. 이렇게까지 나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뿔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이 뾰족한 정도가 어떠냐? 여기 이제 각도죠. 이 뾰족한 정도가 아주 날카로우면 예각, 뾰족한 정도가 둔하면 둔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뾰족한 정도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과자는 저번에 나왔는데요. 지날 과자죠. 지나다. 지나간다. 패스. 근데 지날 과자로도 쓰고요. 지나치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오버한다는 거죠. 오버한다. 오버한다. 지나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지나치다. 그래서 지나치다. 요 정도도 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도가 지나치다. 그죠? 정도가 지나치다. 이제 여기 바로 과도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도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과도하다. 그죠? 자, 정도가 지나친 걸 과도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정도 지나치다. 97번 이 도자는요. 훔칠 도자인데요. 강도라는 단어는 저번에 했죠. 그죠?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죠? 이 강자가 강할 강자죠. 그런데 그건 중학교 수준이고 이제는 이게 억지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훔치다 강도야. 그죠? 갑니다. 그죠? 포도청이 뭐죠? 포도청은 청자가 관청, 청자 이것도 몇 번 나왔어. 그죠? 교육청, 국세청, 경찰청. 그렇죠? 옛날엔 포도청, 관청입니다. 관청. 그럼 뭐 하는 관청이냐라는 것인데 손숫자에서 힌트를 얻고 잡을 포자입니다. 잡다. 손으로 잡다. 그죠? 잡을 포자고요. 훔칠 도자죠. 그럼 도둑을 잡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포도청은 뭔데? 도둑을 잡는 관청이라는 얘기죠. 글자 속에서 얘가 뭐 하는지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포도청은 옛날에 도둑놈을 잡던 관청이를 이렇게 한글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도둑을 잡는 관청. 한자를 보는 순간 벌써 뜻이 다 그대로 통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잡을 포자입니다. 도둑을 잡는 관청. 이 포도청이 지금으로 보면 바로 그 유명한 경찰청이 되죠. 경찰청. 98번입니다. 98번. 가틀 동자인데요. 가틀 동자. 이 갑자가 저번에 나왔죠. 그죠? 이게 첫째라는 뜻도 있고 껍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갑자는요. 또 갑자. 갑자의 준말로 써요. 갑자. 갑자 기억납니까? 그렇죠? 간지할 때 나왔죠. 천간과 지지를
한 개씩 한 개씩 대입시켜서 맞는 거. 천간, 자축, 가벌병정 무기경실인계, 지지,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래. 이 두 개를 1대1 대응시킨 거. 이걸 간지라고 하는 거고요. 간지. 그죠? 천간과 지지를 한 개씩 한 개씩 1대1로 대응시킨 게 간지예요. 그래서 원래의 간지가 경자년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간지 첫 번째 뭐냐면, 천간의 갑, 그죠? 그리고 지지의 자. 이게 첫 번째 간지예요. 그래서 간지의 첫 번째가 갑자기 때문에 간지를 다른 말로 갑자라고도 해요. 첫 번째가 갑자기 때문에 간지를 갑자라고도 한다. 간지 이제 알죠? 그 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간지, 원래는 경자년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 바로 이 갑자, 그렇죠? 간지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갑자의 준말입니다. 이게 갑자의 준말. 그래서 이게 갑자가 같다 이런 얘기죠. 결국 뭐야? 갑자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간지가 같다는 거죠. 갑자가 같다 이 말은 간지가 같아요. 그죠? 원래 경자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하고 간지가 같다는 것은 나도 경자년이고 너도 경자년이고 자도 경자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지가 같다. 다른 말로 갑자가 같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래서 동갑이 나이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은 갑자의 준말이고 이 갑자는 다른 말로 뭐다? 간지가 된다. 간지 기억납니다. 그죠? 간지나다가 아닙니다. 자, 천간과 지지를 한 개씩 1대1 대기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간지가 같다. 이 말은 태어난 해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죠. 그죠? 동생. 같을 동자의 날생자. 그래서 동생은 같은 데서 태어나다. 저번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죠? 동생 한번 봤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보고 갑니다. 같은 데서 태어나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같은 데서. 동생. 동생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뭐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동생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동창이죠. 동창도 저번에 벌써 한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창자라고 하죠. 창자인데 이 같은 학교를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동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창이 학교라는 뜻으로 쓰느냐? 기억날 거예요. 그죠? 학교는 그 특징이 바로 뭐예요? 주로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멀리서 학교를 보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창밖에 안 보여요. 창. 그래서 이 창이 학교라는 뜻으로 쓰이고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동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죠? 동창. 여러분도 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 동창이 되겠죠? 그죠? 99번입니다. 동자, 동력 동자고요. 동분서주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사자성어인데요. 동력 동자고 달릴 문제, 달리다. 그렇죠? 동분하게 되면 동쪽으로 달리다. 이렇게 되죠? 동쪽으로 달리다. 서주? 이것도 달릴 주자잖아요. 그죠? 그럼 서쪽으로 달리다.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린다. 이리저리 막 달린다는 거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달리다 서쪽으로 달리다.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린다.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다? 딱 느낌이 오죠. 그죠? 굉장히 바쁘다라는 그 느낌이 오는 거죠. 그죠?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린다. 아주 바쁘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분서주 하게 되면 좀 생소할 줄 몰라도요.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요. 요거죠. 여기고요. 분자와 주자 이렇게 써요. 두 글자 줄이면 분주가 되는 소리. 분주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분주하다.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주하다의 원래 말은 동분서주예요. 자,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린다. 아주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동분서주. 6자짜리인데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죠? 6자짜리는 잘 없어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 몇 자씩 꺼내야 되느냐? 딱 보이죠? 그죠? 이렇게 세 자씩 꺼내야 되겠죠? 딱 규칙 딱 보는 거죠? 동가, 식. 그죠? 서가, 숙. 딱, 그죠? 세 자씩 꺼내야 된다. 딱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거를 한글로만 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동가, 동죽집이죠. 그죠? 먹을 식자. 그 동쪽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야 되겠어요? 동쪽집에서 밥을 먹으면 동쪽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서쪽집에서 잔다는 거죠. 서쪽집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동쪽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집에서 잠을 잔다. 이게 동가식 서가숙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밥 먹고 잠을 자는 곳이 한 곳이어야 되는데 밥 먹는 곳하고 잠자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죠? 바로 떠돌이죠, 떠돌이. 이 떠돌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인생. 물론 이 이제 동가식 서가서는 어원은 원래 뜻은 건 아닌데 지금 뜻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떠돌이 인생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다. 그렇죠? 동가식 서가숙. 떠돌이 인생, 떠돌아 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100번 왔습니다. 100번. 이 동자는, 그죠? 봤던 기억나죠? 그래서 쇠와 관련되어 있고, 소리는 똥이다. 그렇죠? 구리입니다. 구리. 아마 기억날 거예요. 구리. 동상. 이 상자 기억나죠? 이제 모양 상자입니다. 그죠? 사람인 이 상자가 바로 소리겠고, 사람이 뜻이겠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도 보면요. 이 사람이 뜻이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참 모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옛날이야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모양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게 모양 상자거든요. 모양 상자. 이제 코끼리 상자가 이 모양 상자하고 뜻이 같기 때문에 코끼리 상자가 모양 상자로도 쓰인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를 의자가 뜻의자 뜻이 같기 때문에 아니 소리가 같기 때문에 뜻의자로 쓰듯이 모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상자하고 모양 상자가 뜻이 같기 때문에 코끼리 상자가 상형자 할 때 쓰는 코끼리 상자가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원래 글자는 요겁니다. 이게 모양 상자예요. 모양. 그래서 동상이잖아요. 동상. 그래서 구리로 만든 모양. 우리 유명한 동상 있죠, 그죠? 유명한 동상 누구 있어요? 유명한 동상 바로 이순신 장군. 그죠? 제너럴리. 구리로 만든 모양입니다. 동상.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구리 동자죠. 이 전자도 꽤 유명한 전자인데, 그죠? 자, 요 쇠금자. 이 쇠금자는 돈이라는 뜻으로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돈금자로도 쓰는 돈전자. 돈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돈전자예요. 돈전자. 그래서 우리 동전, 그죠? 요즘 이제 동전 잘 쓰진 않지만, 그죠? 동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구리 동자의 돈전자다. 그럼 당연히 이 돈은 뭘로 만들었다? 구리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리로 만든 돈 해서 야 이름이 동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그죠? 동전, 그죠? 그래서 자 100번까지 학습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